평소에는 고유한 기운들이 제각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기운의 성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 모기의 성격.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모기의 성격. 모기의 성격을 가만히 보시면 우위로 무조건 성장을 해버려요. 무조건 성장해요. 그런데 여기는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해는 여기에 있어요. 왜 죽을까요? 같은 나무들이 성장할 때는 햇볕이 들어오고 광합성을 통해서 성장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성장하다가 조그마한 군역에 이파리를 내밀면 살아남아요, 나무가. 그러나 이파리를 내밀지 못하면 나무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풀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떨 때는 풀도 못 살아남아요. 햇볕이 안 드는 데는 풀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성격이 뭐라고 보셔요? 경쟁이죠. 끊임없이 나무는 경쟁 속에서 만들어 나가요. 경쟁에서 도태되면 가차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작은 나무들이나 그렇게 크지 못하는 나무들은 습속에 있는 게 아니라 들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녘에도 누가 갑자기 크는 나무가 있으면 얘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면 잔가지를 스스로가 죽여버려요. 나무가 크기 위해서. 그럼 잔가지가 없으면 그 부분을 햇볕이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나무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목의 성격은 여기서 나타나는 대로 보면 고지식함이에요. 그리고 경쟁. 그리고 성격 자체를 보면 목은 고지식하면서도 집중력이 대단해요. 5가지 오행에서 집중력이 최고 좋은 게 바로 목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옆에서 잘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목인들이 많아요. 왜? 집중력과 권위와 고지식함. 그게 있어야지 원래 공부를 잘해요. 권위와 고지식함이 강한 자들은 집중력이 대단해갖고, 그러나 이들이 집중력이 없을 때는 가장 한심해요. 거지가 또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어요. 목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은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무조건 살기 위한 목적밖에 안 갖고 있어요. 목이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동네를 딱 가다가 500년 된 고목나무를 한번 보세요. 500년 된 고목나무가 우위로 쫙 뻗었나요? 그럼 어떻게 뻗었을까요? 500년 된 고목나무들 공통점이 다 둥그러면서도 가지가 지 멋대로 뻗어 있죠. 우위로 성장을 안 했죠. 왜?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이 속리산 전 이품송이 이렇게 쫙 세모난 형태로 뻗어 있죠. 왜 이렇게 있을까요? 만약에 산에 소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뻗어 있을까요? 산에 나무와 나무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못 뻗어요. 정이품은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뻗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산에 오래된 고목나무들은 자기 멋대로 뻗은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경쟁 속에서 그냥 우위로만 뻗어 나가서 오래된 건축물로 쓰거든요. 그런데 정이품을 건축물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 쓰려면 이게 밑둥이 거의 일정하게 똑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정이품송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은 두껍지만 우위로 갈수록 이렇게 세모남이 너무 심해요. 자기 혼자 자란 나무들은 공통점이 다 건축자재로 못 써요. 그리고 보면 자기 멋대로 자란 거는 관리를 안 해서 가운데가 거의 빵꾸가 뽕 나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애들이 놀지요. 그러니까 목은 엄청나게 집중력이 강하고 고지식하고, 그러나 여기서 나온 것은 바로 경쟁력이 있을 때, 경쟁률이 있을 때, 그래서 꿈을 가졌을 때, 그래서 내 자식이 만약에 태양인이다, 고지식하다라고 하면 항시 꿈을 갖게 만든 다음에 고지식하게 경쟁 속에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 태양인이나 목기운이 강한 자는 거지가 또 많아요. 개념이 없어요.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불기운이요. 불기운 성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불기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쬐금이 있든 쬐금이 없든 이렇게 움직여요. 이쁘게 자라는 거 보면 촛불이나 일정하게 불이 올라오면 이렇게 자라요. 대다수가 보면요. 그리고 이 불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어디가 화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 사방팔방으로 가려고 그래요.
땔감이나 태우는 게 있으면 이 불 일어나는 게 어디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가스가 형성되고 가스는 지 멋대로 만들어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 이 태우는 게 다 타버리면 여기는 빨리 사그라들어요. 또 여기 태우는 게 없으면 또 빨리 사그라들어요. 불은. 그래서 이 다혈질적인 사람하고 싸울 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싸우냐면 약만 엄청 흘려놓고 도망 다녀요. 그럼 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성질에 지쳐버려요. 그때 와서 톡 치면 막 울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태양인성,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통점은 힘이 세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보면 보편적으로 씨름하는 분들한테 이게 잘 나타나요. 특히 스모하는 사람들한테 이 태음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불이 힘이 강할 때는 꼭 나타나는 게 땔감이 있고 나를 뒷바라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강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토유. 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파든 뒤집어 엎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땅을 영토를 정하든 마음대로 해라. 토의 성질은 건물을 짓든 말뚝을 받든 토는 가만히 있어요. 아둔하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든 묘자리를 하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장마가 되잖아요. 강원도 산사태 산불 났지요. 거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무식한 인간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불이 났대요. 만약에 산에 나무를 안 심었으면 불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데 문제점이 그 사람이 과연 그 나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생각을 조금 했어야 돼요. 산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었을 때 유교가 터지고 했기 때문에 다 산 자체가 민둥산이었거든요. 나무가 없었어요. 토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100mm, 200mm 소나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에 있는 흙들이 물에 의해서 다 떠내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여기에 농작물이나 밭작물들이 있었는데 이 밭작물들이 다 못쓰게 만들고 수해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는 수해나 이런 물사태가 일어날 때 보면 강을 낀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천을 낀 주변에서만 일어날 뿐이지 옛날에는 하천이 없는데도 토사가 쌓여서 농지를 망가뜨렸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땅에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나무를 심으니 나무 뿌랭이들이 토를 다 잡아준 거예요. 토는 무능력해요. 비가 많으면 쓸려나가요. 지 멋대로. 그리고 다시 유에서 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토예요. 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 토고요. 그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나무를 안 심었으면 우리는 맨날 수재의용금을 맨날 걷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난리가 많이 나갖고서요. 수재의용금을 많이 냈거든요. 학교 단위별로 걷어서 냈거든요. 왜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전에 새마을운동 전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어갖고 토사가 흘려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망치고 대지우리를 다 덮고 소막을 다 없애버리고 닭장을 다 뭉개버리고 주택을 다 그 토사가 뭉개버렸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나요? 미국에 있었나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한번 터지게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400mm가 퍼부면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농산물이 다 폭등해버려요. 닭서부터 다 폭등해요. 아무리 도시에 있어도 그걸 알아야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토는 가장 답답하나 목, 화, 금, 수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아예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금이요. 금은 어떠한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냉정하고 냉정하지 않고가 결정돼요. 이 성격 자체가 그래요. 칼을 만들 수 있고 창을 만들 수 있고요. 농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칼을 만들 때는 요리할 때 쓰면 좋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어떨까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가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아니고 이유 없이 칼과 창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살생을 하게 돼 있어요. 꼭 다쳐요. 금이라는 자체는 원래 그래요. 낫질을 할 때 있죠. 어렸을 때는 낫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막 찍혀요. 산삼 농사 짓다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팍 쳤는데 이게 운이 없게도 싹 하면서 제 발등을 찍어갖고 엄지발가락에 푹 들어가더라고요. 낫이요. 피가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네, 뼈가 보이고. 낫과 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필을 깎는다던가 할 때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요? 손 쭉 삐죠. 그럼 또 피 줄줄 나오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은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할 때 잘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요리할 때 내 손가락이 뚝 잘라지면 너무 애석한 거예요. 그래서 칼은 이거냐 저거냐예요. 딱 부러져요. 토는 이거냐 저거냐가 없어요. 화도 이거냐 저거냐가 없어요. 화는 뗄감만 있으면 그냥 확 다 없애버리고 없으면 그냥 탁 죽어져요. 이거냐 저거냐일 때는 금처럼 옆에 있어도 안 자르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불은 옆에 있으면 다 태워버려요. 목은 무조건 성장만 하고 금은 안 그래요. 딱딱딱 갈아버려요. 그리고 농기구로 썼을 땐 너무 좋죠. 농사를 할 때. 근데 농기구로 쓰다가도 갑자기 흉기로 변해버려요. 깔쿠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땡기다가 거리 차이를 계산 안 하면 팍 하면 이 발등을 팍 찍어버리거든요. 호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게 막 풀을 뽑아요. 하다가 톤을 빡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는요. 어떤 면에서는 수는 가장 필요해요. 내가 농사를 짓던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뭐를 보여야 되죠?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명당 옆에는 꼭 흉당이 있어요. 그 중간 사이에 꼭 우물터가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 수도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최고 좋은 집이 우물이 있는 집은 최고 비쌌어요. 그리고 우물 있는 집으로 옆집들이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물세를 받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물이 있는 집, 우물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집을 딱 짓더라도 가장 기본이 물은 여기에 꼭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물이 있던가 여기에 물이 있어야 돼요. 집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용수가 돼요. 여기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정자를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주를 뜻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본 거고 가장 큰 생명력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평상시 저기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서 하루 종일 살게요? 물이 언제 필요했죠? 마실 때, 빠를 때, 설거지할 때, 밥할 때, 요리할 때 외에는 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 의식주예요. 물은 다 의식주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나머지는 의식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은 사계절이 필요해요. 사계절. 목은 언제 필요할까요? 봄하고 여름이죠. 그 다음에 불은 언제 필요할까요? 가을하고 겨울하고 봄이죠. 토는 언제 필요할까요? 예, 이것도 사철이죠. 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싸울 때, 자를 때, 죽일 때. 사철이 전쟁이 있으면은 이것도 사철이 돼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불도 요리할 때 필요하지 않아요. 불 있을 때 나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을 배제하고 했을 때, 인간을 배제하면 이건 다 사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목이 상추라고 생각을 왜 안 해요? 쌀이라고 생각은 왜 안 해요? 요리할 때 불 없이 요리하는 거 봤어요? 불 없이 요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 자고 먹고 싸고 할 때 토가 있어야지. 금이요. 항시 요리할 때 뭘로 쓸어요? 금으로 쓸어야지. 그 다음에 수요. 항시 요리할 때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안 그러면 물 안 넣으면 다 타버려요. 이게 바로 갖고 있는 성격들이에요. 자체가. 예. 음양 오행을 공부하면 예. 생활에 어떤 곳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첫째가 우리가 풍수가 언제가 가장 많이 발달됐을까요? 풍수. 우리 역사에서 언제가 가장 풍수가 강했을까요? 풍수가 가장 강할 때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찬란했어요. 전 세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모든 걸 우리 문화를 다 갖고 싶어 했어요. 언제일까요? 고려요. 왜일까요? 도선대사요.
도선대사가 바로 우리나라에 맞는 풍수를 만들었어요. 사풍수예요. 사풍수. 이때 바로 고려 자체는 풍수의 국가라고 봐도 돼요. 조선시대가 바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 조상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보다도 더 발달한 게 바로 고려예요. 고려 왕조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려 왕조 때는 임금이 화일 때는 어떤 이불을 덮었을까요? 임금이 화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럼 농이나 이런 모든 거 이불은 목 이불을 했어요. 나무로 했어요. 나무색으로 했어요. 화일 때 임금일 때 이불 덮는 걸 너무 편해요. 왜? 나를 도와주니까. 그리고 가구는 되도록이면 자개가 있는 걸 했어요. 자개 있죠. 화려하고 이쁘죠. 그게 조선시대 때 강했을까요? 고려시대 때 강했을까요? 조선시대가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자개는 고려시대 때 엄청 강해져요. 왜일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고려 청자 때문에요. 청자를 만들 때는 꼭 조개 껍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청자가 윤기가 나고 빛이 나요. 그래서 바로 이 임금이 화일 때는 주변에 농이나 가구 같은 걸 금속을 많이 집어넣어요. 유기나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유기가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려 때 발달된 거예요. 고려 때는 전 세계에서 고려의 물건을 갖고 싶어 했던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이름이 뭐죠? 영문으로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뜻은 바로 고려를 뜻하는 거예요. 고려 때가 왜 문화가 발달이 그렇게 됐을까요? 금나라는 예를 들면 안동김 씨가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중국 아니에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 여진족 수장 자체가 안동김 씨가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금나라가 이 중국 대륙을 정벌했을 때 고려는 어머니 나라다 해갖고서 침공을 안 해요. 그때 바로 우리는 군사력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를 꼽혔던 거예요. 문화. 전쟁이 없으면 꼭 문화, 태페 문화 같은 거 모든 문화가 꼽혀요. 태페 문화가 우리 역사에서 최고 발달한 나라가 조선이 아니에요. 고려예요. 태페 문화가. 목욕 문화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면 공명왕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공민왕이 노국 대장공주가 돌아가신 다음에 환관들하고 놀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환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공민왕 자체가 왜 이렇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보면 바로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돼요. 풍수도 엄청나게 발달되고요. 무학대사나 정도전이나 이 사람네들이 조선시대의 풍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려시대의 풍수를 했을까요? 우리가 고려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려, 아까 공명왕이라는 거 수정해요? 공민왕이요. 제가 약간 알딸딸해요. 요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민왕은 바로 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페에 빠져들어요. 원래는 공민왕 때 이 고려가 강해지고 원나라를 정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데 남창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간신배들 때문에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고려 때는 항시 임금이 잠잘 때 화기운이냐 목기운이 토기운이냐 금기운이냐 수기운을 타고났냐에 따라서 이불, 마시는 것, 쓰는 것, 치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오행에 맞춰서 생활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잠잘 때 제가 금기운을 타고났어요. 제가 금이 강해요. 제 운명에. 어떠한 신이 돼도 어떠한 종교의 수장이 돼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오행을 모르면 그는 수장도 아니고 후루꾸이고 사기꾼들이에요. 도법이나 도인수를 쓸 때도 오행을 모르면 도인수를 쓸 수가 없어요. 다 후루꾸예요. 저는 금기운이 강해요. 그럼 제가 덮는 이불은 어떤 색이 돼야 될까요? 아래 까는 이불은 어떤 이불로 깔고 덮는 이불은 어떤 이불을 할까요? 아래는 녹색을 깔고요. 그 다음에 위에 덮는 건 노란색을 황금색을 덮었어요. 잠 편안하게 잘 와요. 개운해요. 잠자면 막 포근해요. 명당이어서 포근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빨간 이불을 덮으면 저는 어떻게 잘까요? 저 막 가위 눌리고 자꾸 엄청나게 껐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청색 이불을 덮고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렇죠. 혈관이 안 좋아서 시름시름 앓았을 거예요. 아파서. 금의 기운이 예.
회색을 썼을 때는 예를 들면 회색을 쓰고 금의 기운을 썼을 때는 또이 거기서 거의 나 자신이니까. 그런데 이왕 잘 거면 나를 돕는 걸 덮고자 하는 게 좋지 아니에요. 나를 돕는 걸 깔고자 하면 좋지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만 덮어도 돼요. 그러나 상생할 때는 나를 덮는 거, 위에서 잡아주는 게 최고 좋지 아니에요. 이왕이면. 예를 들면 제가 옷을 입었을 때 황토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어요. 절이라 회색 옷을 많이 입어요. 그러나 제가 피곤할 때는 황토 옷을 입어요. 왜? 나를 만들어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바로 실상에서 보면 내가 어떤 색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직업도 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때 덮고 자는 걸 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비누를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치약을 택할 수도 있어요. 오행을 알면 나를 돕는 것과 나를 극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하고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극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극할지라도 저 사람 집에 딱 갔는데 오히려 나를 생해주는 게 많을 때는 내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인절법 수련원을 꾸밀 때도 보면 천장 노랗지 바닥 노래요. 왜? 저를 중심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약사 생불전에 들어가면 벽은 다 노래요. 나를 생하게 해. 그런데 촌스러워요. 촌스러워도 나를 생하게 하자니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가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왜 머리띠는 청색인가요? 하늘이 청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청색이에요. 왜 청색일까요? 습이 많아서 청색이에요. 하늘에 습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청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을 해야지 토가 또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내가 집을 질 때, 그리고 도배를 할 때 내 자식이 만약에 금기운이다, 내 자식이 토기운이다 했을 때 과연 어떤 도배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자식이 만약에 토기운이에요. 그럼 도배지는 어떤 도배지가 최고 낫죠? 목으로 할까요? 내 자식이 토예요. 자는 방이 도배지, 장판. 되도록이면 청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계열로 만들어내야지. 토였을 때. 그럼 내 자식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수였을 때는 어떤 도배지로 해야 될까요? 흰색이나 회색 계열. 안 그러면 빨간색 계열로 해줘야 돼요. 내 자식이 목이었을 때 도배지는 어떤 걸로 해주고 이불은 어떤 걸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청색과 노란색이 있어요. 겉에 덮는 건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까는 건 청색으로 해줘야 돼요. 최고 좋은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도배지 같은 경우도 노란색이나 청색 계열 해줘야 돼요. 그럼 촌스러워요. 노란색은 촌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때 약간 흰색도 조금 희석된 거 있잖아요. 연한 노란색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불이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흰색이나 녹색을 해줘야죠. 불이었을 때. 바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 오행을 알면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식을 이왕이면 더 건강하게, 내 자식을 이왕이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오행을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특히 또 도법을 할 때, 도인이 될 때, 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행 모르면 도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저한테 다 깨져요. 제 제자들한테 다 깨질 거예요. 모든 도의 이치, 도법은 다 오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에서 살을 붙은 64개, 128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풍수의 그 산의 어울림, 바람의 어울림, 그 풍향의 어울림, 그 다음에 인간의 어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모든 핵심은 다 오행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토이고 여자가 수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뒷바라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토이고 남자가 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살림하고 여자는 돈 벌어야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바로 이 환경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여자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남자가 뒷바라지를 안 해요. 그런 집 많이 봤죠? 이런 집은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저기 하시면 돼요.